안녕하십니까. 지표로 보는 시장 해설의 권혁태입니다. 23년도 4주차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에는 핵심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발표되었습니다. 전부 다 예측한 대로 다들 안 좋게 나왔습니다. 하락하면서 나왔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하락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은 거죠. 미국의 금리 인상에 조금 이렇게 영향을 많이 주면서 금리 인상을 이제 중단할 수 있는 트리거가 될 수도 있거든요. 생산자 물가 지수는 푸드하고 에너지를 제외한 것도 좀 내려왔고요. 여기는 증가세가 지속됩니다. 근데 에너지와 음식 가격을 포함한 일반적인 생산자 물가 지수는 이렇게 급락하였습니다. 이런 것들은 몇 개월 뒤 소비자 물가에 바로 반영이 되죠. 그래서 앞으로도 소비자 물가 지수도 지속 하락이 예측됩니다. 다음으로 30년 담보대출 금리인데요. 경기 둔화가 지금 시작됐습니다. 뭐 어차피 연준에 의해서 촉발된 것이기는 하지만 소매 판매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지표가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행지표인 여러가지 지표들도 지속 안 좋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담보대출 금리를 계속 올려서 뭔가 집을 사고 이런 액션을 취할 만한 사람들이 미국에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대출금리도 소폭 내려왔습니다. 7%를 넘어갔다가 지금 거의 6.23%면 거의 약 13% 정도 고점 대비 하락한 거죠. 그런데 그린스펀 시절로 보면 이게 그때랑 직접적인 상황은 많이 다릅니다만 시간은 거의 비슷하게 걸릴 것으로 지금 보고는 있습니다. 그때를 기준으로 보면 약 22년 약 10월부터 약 1년 반 정도니까 그때까지는 이런 금리가 하락하는 게 대출금리가 하락하는 게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연준의 기준금리와는 좀 동떨어진 얘기죠. 그리고 생산자 물가지수는 연단위로 보면 계속 지속적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1년 전 이 당시의 물가보다 지금 물가가 올라갈 수는 없거든요. 연준에서 금리를 저렇게 올리기 때문에 계속 내려올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다음으로 소매 판매인데요. 리테일 세일즈 전체적인 월별 단위로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가계의 가처분 소득, 즉 쓸 수 있는 돈이 그렇게 여유 있는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안 좋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어차피 가벼운 침체에 이미 진입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산층이 주로 다니는 대형 마트 중심의 레드북 소매 판매 지수도 5% 이하로 결국 떨어졌습니다. 제가 1년 반 전부터 요게 5%로 내려가면 바로 침체로 볼 거라고 말씀드려 왔는데요. 결국 연준의 금리 인상에 가계가 점점 지갑이 얇아지는 겁니다. 산업생산도 어차피 산업생산도 계속 모두가 하락하고 있죠. 왜냐하면 선행지표라든가 제조업지표라든가 모두 하락하고 있으니까 산업생산도 그 결과물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계속 하락하고 있고 앞으로도 쭉 하락이 예상됩니다. 리테일 인벤토리 자동차를 제외한 소매 판매는 그나마 다행으로 줄고 있죠. 이게 만약에 이렇게 올라서면 판매도 안 되는데 생산만 연락에 하고 있다는 얘기니까 전통적인 방식의 침체에 결국 빠지게 되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 소매 판매도 줄고 연준이 결국 의도한 거니까 기업은 미리 다 선행적으로 대응을 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재고도 결국 마이너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침체는 오지 않을 게 거의 확실합니다. 기업이 망하고 재고는 쌓이고 그러면서 해고가 늘고
그러면서 소매 판매도 줄고 이런 악순환이 지속되는 게 전통적 개념의 불황인데 그런 수준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으로 자본 쪽인데요. 채권을 사는 미국으로 들어와서 자금이 채권을 사는 순유입 자본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런 건 뭐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 말고 달리 갈 만한 시장이 그렇게 없습니다. 유럽이 올해에 가장 불황이 먼저 진입할 것으로 보는 시장이고요. 중국과 러시아도 미국이 계속 죽이려고 저렇게 온갖 정책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돈이 갈 곳은 결국 오일머니고 미국으로 돌아가는 전통적인 방식의 금융자금 순환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건축 허가 건수인데요. 건축 허가 건수도 역시 전반적으로 다 안 좋습니다. 감소세가 줄어들고는 있는데 계속 어쨌거나 감소세 중입니다. 그리고 노동시장이 계속 타이트하게 진행되고 있으므로 빡빡하니까 사람이 없죠. 그래서 결국 실업수당 청구권자 수는 이렇게 내려갔다가 또 조금 올라왔다가 내려갔다가 이런 패턴이 반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존주택 판매는 역시나 지속적으로 하락 중이고 최근 2개월간 옆으로 좀 감소세가 진정되는 그런 측면에 진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초창기 금리 인상에 대한 충격으로 주속 하락하다가 옆으로 횡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번 주 지표들입니다. 소매 판매는 5.0에서 4.6으로 지속 하락 중이고요. 제조 PMI 선행 지표는 내려왔다가 소폭 0.6 정도 반등했는데 반등한 것도 아니죠. 50m로 내려가면 불황인데 계속 50m에서 이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준에서 정책 변화가 나오지 않는 이상 계속 이 정도 수준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서비스 PMI도 역시 이렇게 쭉 하락하고 있습니다. 새해에 들어서 뭐 새롭게 서비스 쪽에서 좀 구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그렇게 크게 경기 자체에 영향을 줄 정도로 반등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PMI도 역시 제조업 분야와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옆으로 횡보가 예상됩니다. 네, 정리를 해보면 추세적인 움직임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선행지표들 PMI들이 지속적으로 안 좋아지고 있고 그러면서 소매 판매가 크게 증가하지 못하고 현 상황을 유지하게 되면 기업들도 연준에서 정책을 반영하고 금리를 인하하는 수준까지 가기 전까지는 이런 상황이 유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매 판매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일은 지금 현재 인구라든가 이런 상황을 볼 때 거의 바텀라인에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락하기도 힘들어 보입니다. 지속적으로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사람들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현 소비가 유지된다는 것을 거의 의미하거든요. 네, 그래서 금리도 보시면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적어 놓은 것은 지난주 금요일 기준입니다. 결국 시장의 금리도 내려오고 주식시장은 올라가면서 반등을 하고는 있지만 확신을 가지고 추세적 상승에 진입하기에는 조금 섣부른 시기상조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물론 시장을 움직이는 큰 세력들이 상승해서 매수를 해야 진입을 하겠지만 이런 큰 자금들에게 확신을 주기에는 연준이 아직은 다음 주도 그럴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만 연준이 지속적으로 0.25를 올리더라도 강경한 입장을 쏟아낼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됩니다.
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번 주는 미국 시장은 횡보가 예측이 됩니다. 왜냐하면 침체 신호가 추세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선행 지표들에 이어 현행 지표 그리고 후행 지표는 결국 하락이 거의 기정사실화 되었고요. 지표들도 다 하락세 지속입니다. 지난주에 특징이 있었다면 이제 만기일날 바로 상승한 건데 보통은 상승을 하다가 만기일날 정리를 하는 게 일반적인 상황인데 지금은 만기일 전에 미리 좀 불안했나 보죠. 하락하고 만기일날 정리가 되면서 오히려 상승이 나왔습니다. 결국 매수 세력이 진입은 했지만 확신은 없고요. 다음주 연준에 FOMC 회의도 있기 때문에 매도 후 재매입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20일날 종료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이미 중요한 제조업 PMI와 서비스 PMI는 나왔고요. 둘 다 하락과 소폭 반등하였습니다. 기업 실적은 혼조세고요. 기업들마다 등락이 엇갈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잘한 기업들은 올라가고 마켓시어가 더 늘어나겠죠. 연준은 다음 주에 0.25 정도 올리고 보다 더 강경한 금리 인상을 하지는 않겠지만 이 정도 수준의 제약적인 금리를 유지한다는 입장 수준에서 성명서를 발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